예,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사회 이슈로 화두로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제일 알기 쉽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매운동이 아닌가. 이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매운동 하는 것은 좀 어색할 뿐만 아니라 품위도 떨어지고 국제 의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또 개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애국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그것을 저버리는 선주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의식구조로 그렇게 거꾸롭게 생각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얼마든지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불매운동이 적어도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이야기하고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과거에는 달리 국민과 같이 하는 것이 정치가 지금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불매운동은 개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 자아의식, 개인이 결정하고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고 전부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자아 자부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샘플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건데 지난 제 11강을 보십시오. 제 11강을 보면은 이제 처방 3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병이 나쁜 것이 됐든지 또 좋은 한국의 의식주가 됐든지 합해서 그런 진단이 나왔으면은 의사가 하는 것 같이 진단을 내리면 처방을 의사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나 이 모든 게 진단만 그냥 소란스럽게 내고 대안이나 해답이나 처방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 이 내장 개념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여러 저번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11마리의 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공통되고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내장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시죠. 의식개혁.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행정이나 교육, 특히 교육개혁. 또 자기 개혁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자라나는 어린애들의 의식을 좋은 걸로 심어주려면은 부모와 교사가 혁신을 해서 좋은 것을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후부터서 5살까지는 무조건 주입식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 거나. 근데 나는 의학자로서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모르니까 그건 뭐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내가 DNA하고 후생 유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성질이나 또는 이제 모든 부모의 복사품이 그걸 유전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손한테 이어갑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사람도 있고 허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문화가 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지,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의 본질은 뭐냐, 본성은 뭐냐, 사랑. 두 번째,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거. 세 번째, 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명예를, 자기를 프라이드나 자부심을 갖추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으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다 끝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장으로 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몰입을 올리고 창의력을 높이고 의지력도 강해지고 도전 정신이 강해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상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해가 있는 불매운동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활동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자아 자부심까지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동시에 개인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발설하고 그런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고 가치입니다. 그것을 왜 억누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세계란 말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서양 사회가 현재도 정신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이제 저번에 서양 의식구조, 강한 개인의 참되고 왜곡되지 않는 자아 자부심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융합사고에서 전 강의에서 이야기한 융합사고에서 도덕, 동양의 도덕도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도덕에도 양심을 지키는 그 대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도 유고에 나쁜 것만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심어지는데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초기 유교에서, 공자맹자의 초기의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는 좀 왜곡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를 융합하는 것이 이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양심적으로 책임 있게. 사실 일본 사람들은 책임의식이 좀 우리하고 비슷하게 별로 없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일본에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도덕, 성리학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덕관념은 좀 있거든요. 일본 사람은 도덕이나 유교를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만이 사무라이가 됐든지 막구가 됐든지 천황은 뭐 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통하고, 또 국민들도, 일본 국민들도 뭐 힘에 의해서 누르면 잘 복종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틀에 깨어나려면 한참 어렵습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장점이 그게 거기에 비교해서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일본 기득권은 양심에 약하다. 양심에 있으면
함부로 독재를 못 하잖아. 아베 정권이 지금 30년, 40년 같은 당 하나에서 독재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당, 야당 싸우기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정신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정신문화가 더 많이 발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울수록 선택권이 더 많아지고 발전하기가 좋고, 중국의 지금 이 정책이요, 문화 정책이 언론을 이게 자꾸 억누르고 독재 국가로 간다면 이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익이 될지도 모르는데 롱텀으로 긴 중장기로 보면은 그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에서는 강한 자에 복종하는 국민을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기치가 이야기 전 강의에서 유기치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말이죠. 프로이트 정신의학자 그 바로 다음에 이분이 아마 오스트리아 이제 정신학자인데 아들러란 이제 정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정신 분석이고요. 속내역을 무조건 섹스 그런 성관 개념하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프로이트 딸하고 그 외에 사람들은 프로이트 아버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독재적인 그런 닥트린 같은 그런 권위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프로이트 딸은 자아 자부심을 상당히 공부하고 좋아하는 그런 학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은 이제 찾아보면은 긍정적인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정상인 사람을 깊이 이게 파헤치질 않아요. 상대 환자의 나쁜 의식이랄지 죄스러운 거, 창피한 거, 그걸 자꾸 뒤집어 가지고 자꾸 화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들러가 이제 관해서 이제 일본 어느 이제 작가가 아마 심리학자일 거예요. 그분이 책 타이틀이 미움 받을 용기라는 이제 저서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어 가지고 한 1년 전인가요? 좀 책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은 집단적인 사고방식에서 조금 소수적인 의견이나 돌발적인 의견을 아주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도 못하고 예스도 못하고 항상 노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조금 독창적인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고 그것을 그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잘났다고 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본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자, 특히 미국에 대해서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이건 사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집단에서 폐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사고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정치도 미국이 만들어진 정치 시스템이고, 심리학도 결국은 평온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역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되는데 뭐 꾸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집단의 눈치와 비교의식을 접고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소심이도 많고 약한 자신이 많잖아요. 그걸 뛰쳐나가서 자기 자유를 찾자 이게죠.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자유를 찾자 그러는 서양의 이제 지금 현재의 사고와
같은 이 쾌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좀 저기 모난 소리를 하면 왕따 당한다고요. 모난 소리인 거를 하면은 그것도 아이디어가 좋네. 서양 사람 같으면 그거 일리가 있네. 네 의견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옹호해주고 수용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서양 의식 구조가 자아 자부심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내부에서 찾는 거죠. 밖에서 눈치 보고 비교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서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양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로운 거, 이것을 하는 게 불매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서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여론을 할 때도, 여론전을 할 때도 이것을 건드리고 이슈화하면은 서양 사람이 다 이런 스타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국민들은 다 괜찮은데 아베가 지도자로서 너무나 오만스럽다. 그리고 진리에 어긋난다. 세계의 보편적인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도 야심을 품고 쳐들어왔지. 구한 말. 그래도 그랬지.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게 의도적으로, 자연 발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도층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몰라도. 그래서 이 불매운동 나는 찬성하고 이것을 이슈하고 자꾸 이슈하고, 특히 위안부랄지 식민지를 당한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미국 생활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소수 의견도 얼마든지 개성을 발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강의실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물어보고 토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좀 정장이 차이가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여론 국제화도 나는 아주 좋다고. 단 중장기의 의식 구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힘을 기르느냐 이거죠. 힘.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내막을 속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일본도 잘 못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머리 속성은 많이 뇌과학에서 많이 파헤치고 연구된 학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나 상관없어. 노력을 안 씁니다. 공공생활에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초기부터 상업 계급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영치유신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성리학은 이제 그만두고, 일본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급제 그 제도 없고, 그 상업이 많이 이렇게 해주고, 또 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일본 공공 기관 같은 그 개념 같은 것도 일본이 있었고, 명치유신 이전에도 말이죠. 그리고 오사카하고 동경이고 뭐 상업 그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마무리를 이번 강의에 할 수 있는 것은, 불매 운동은 아주 선진국의 개념이나 차원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인간의 진리나 자기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또 전쟁 논리가 있고 헤게모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은 이걸로 얼마든지 파쳐해 갈 수 있고, 나의 생각은 일본이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은 절대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곧 이기겠지만 정신적으로만이라도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안 하는 건 자체가 멍청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수준이 낮고 어떻게 그 설명을 합니까? 너무나 외람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일본과 자의식에 대해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